지금부터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 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 고배 총영사를 지낸 양교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이 궁금한데 잠깐 현장 영상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직은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면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 협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뭐 이루어집니다만 또 정상 간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는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이제 외무상을 맡았고 또 아베 정권에서 4년간 외무상을 좀 지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기시다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 노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리버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5개가 있는데 네. 가장 좀 진보적인 좀 약간 리버럴한 그런 아베 전 총리에 비해서는 많이 훨씬 더 리버럴한 그런 상황인 파벌을 거죠? 네. 이렇게 입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또 출신지도 히로시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피폭 경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도시의 그런 예전부터 듣고 오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리버럴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베 전 총리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해온 또는 그 밑에서 외상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아베 총리의 외교 어떤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이제 헌법 개정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방위 문서, 산문서를 개정해 가지고 네.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네.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국내에서 상당히 그 여론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네.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는 완전히 일본과 미국이 일체화되는 그런 점에서는 아베 총리 못지않게 상당히 그런 점 보수적이고 네.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경한 발언도 하고 또 한일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일본에 양보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도 강제징용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완고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외교 노선은 어쨌든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또 상당히 리버럴한 맞습니다. 측면이 예.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제 아베 전 총리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일본 보수 정권이 우리나라를 때리면서 또 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은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이 기시다 총리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벌써 지금 지지율이 4%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한일 관계 개선 이건 사실은 일본으로 본다면 외교적인 승리이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G7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있는데 이게 계속 준비를 하는데 흥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임팩트도 있고 그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입지가 올라갔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 국내 정치로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본이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좀 굽히고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후하게 나오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역시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전향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에 좀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기존에 있는 담화,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정도까지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정상 약간 역부족이죠. 이 정도는 부족하고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거든요. 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시 읽어가지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적어도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어렵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정신을 계승하고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장에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 정상이 몇 마디 지금 이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을 좀 연결해 볼까요? 지금 현장 중입니다. 현장이죠. 이게 혹시 마이크가 아직은 이제 발언을 안 하니까 이제 잠시 후에 아마 한 마디씩 좀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소인수 회담이 끝나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확대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서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改め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および、一行の皆様方のご訪日を歓迎申し上げます。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 여러분의 일본 방문을 환영합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네, 이번 주 도쿄에서는 소식 대화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유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先ほど、少人数会合で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この全体会合では日韓両国が共に利益するような協力を進めるべく政治、経済、文化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強化していくこと等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今朝の北朝鮮によるこ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到底看過はできません。こうした現下の厳しい戦略環境の下で日韓、さらには日韓米の連携をさらに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も議論をしたいと思います。 조금 전에 개최되었던 소인수 회의에서 일한 정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곤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연쇄간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 일한미 문제를 더더욱 취재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私と私たち代表団をお迎えいただきました岸田総理に感謝いたします。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韓国大統領として12年ぶりに日本を訪問し会談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日東京で岸田総理と私が会ったのはこれまでさまざまな懸案によって難しい経験をしてきた韓国と日本両国関係が新しく出発するというのを両国の国民にお知らせする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考えます。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韓国と自由、人権、法治といった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日本は安全保障や経済、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で協力すべき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これまで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基盤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の価値が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今、両国の協力の必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今朝、私が東京に出発する前、北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から見ても、日増しに高度化している北による核やミサイルの脅威は、東アジアのみならず、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な脅威となっています。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韓国と日本両国はお互い緊密に連携をしてまた連帯をし、このような不法的な脅威や国際社会の難題に賢く対処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치해되어 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日の会談ではこれまで停滞してきた韓日関係を協力して共に生きて発展する関係へと転換できる有意義な議論が行われると信じ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岸田総理がお話しいただきました両国のシャトル外交に対しましては私も積極的に歓迎いたします。これからも岸田総理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りながら両国の新たな時代に向けて共に協力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では報道会お願いします。 Let's start, please. はい、こちらからはい、お願いします。 네. 자,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국 정상이 한마디씩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입장을 내놨고요.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기회라는 점, 또 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또 셔틀 외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마침 또 북한 ICBM 발사가 있었으니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교수님, 아까 이제 과거사 발언 얘기하다가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동안 냉각됐던 한일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셔틀 회담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교류를 뭐 분야에서 해 나가자는 쪽에 방점을 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특히 한미일 간의 협력, 그다음에 대북 정책 이런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해 나가자는 쪽에서 상당히 원론적이지만 과거사 언급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거의 없었지만 그런 네. 점에서는 양국 간의 원활한 이런 교류 재개에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는 정도의 이런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우리도 이제 WTO 제소를 또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양국 간에 좀 접점이 좀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과거사 부분이 이제 조금 전 이제 기시다 총리 발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어떤 수위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기시다 총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현 단계에서는 아마도 지금 보도 나온 걸 보게 되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도가 네. 되겠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이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언 같은 것은 미래 지향은 나오는데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한국 측에서 기대치로는 적어도 그것을 그대로 통질한 사죄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는 이제 사제 필요 현상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의 당내 역학을 고려한 결과 적어도 이런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직시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발언은 네. 과거사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만 또는 한일 양국 국민의 전면적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또 대북 정책의 공조라든지 또 우리 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이런 국제사회에서 파트너로서 네. 국제사회의 다양한 난제에 한일 양국이 협력자로서 공동 대처해 나가자는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일 협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최대치가 이 정도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만약에 발표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또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한일 관계가 더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적어도 이번에 사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일본 전진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쟁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12년 만에 한일 간의 셔틀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통큰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일본 측에 일정한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출 규제, 지소미아, 원상 복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아주 성공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네. 국내의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강제동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 발언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피고 기업들의 움직임이잖아요. 오늘 양국 경제단체가 만났습니다만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측의 입장 발표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기금 같은 데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미래청년 기금에서 지금 이제 미래 파트너십 선언 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아무튼 한국과 일본의 양국 재계가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쓰자라는 식으로 의견은 모아졌거든요. 이제 발표도 있었고 네.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양보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청구권 협정하고 충돌한다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적어도 그 기금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도 들어와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없고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셔틀 회담을 다시 재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수출 규제를 해제하거나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아마 시간이 걸리지만 복귀될 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런 정도의 경제 또는 안보 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재개된다면 아마 지소미아의 문제도 원만하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에서 지금 여기 피해자들이 이런 이 말하자면 제3자 변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을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본은 굉장히 불안하게 과연 한국에서 이 3자 변제, 채무 변제라는 것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고 그리고 특히 재계라든지 안보 문제에서 원만하게 대화가 소통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여러 가지 강제징용 쟁점이 남아 있고 이것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말하자면 정리되어 가지 않으면 한일 간의 불신은 네. 지속적으로 계속될 네. 가능성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현안이 산적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출발 자체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네. 나름대로 한일 양국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숙제가 참 많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